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은 그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 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용들인데요. 과일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첫째, 왜 여러분들이 여기 하늘마을에서 이 사과, 아침의 사과라는 공식이 암 환자들에게 다 있어요. 사실 과일은 단독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아침에 사과라는 공식이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내지만, 사과는요 모든 암 환자들이 달고 사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매일 먹습니다. 아침에 저는 사과로 식사를 합니다. 자, 사과는요 세계적으로 7,500여 종류가 넘는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너무나 많고, 또 빨간 사과의 껍질로, 자 6가지 소개하는 모든 과일을요 속만 먹지 말고 껍질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껍질에 몇 배 영양 성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빨간 사과의 껍질에 다량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펙틴이 들어있습니다. 자, 펙틴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췌장을 자극합니다. 자, 그러면 췌장에 염증이 있거나 당뇨병 환자들, 그리고 췌장암 환자들은 뭘 드셔야 돼요? 펙틴이 많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펙틴이 많은 사과 드셔야 돼요. 속살보다 50%나 어디에? 껍질에, 속살에. 껍질에 50%나 더 많은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 세척기,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씻는 방법들 다 배우셨죠? 숟가루나 밀가루나 뭐 식초물에 담그셔도 되고, 요렇게 해서 이제 껍질채로 드시는 거, 오존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예, 클락 박사가 얘기한 오존수를 활용하시는 거, 째퍼기, 예, 해충 박멸기, 그게 바로 오존수입니다. 자, 그런 데다가 활용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모든 과일을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훨씬 더 많고 50%나 더 많은 항암 효과가 껍질에 있습니다. 왜 저희가 껍질째로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특별히요, 이 헤비메탈, 중금속, 여러분들 처음에 오시면 수은, 납, 비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중금속을 배출해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뇨작용을 하는데 사과와 배는 굉장히 탁월한 이뇨제죠. 예, 그래서 게다가 신장의 결석, 간의 담석을 녹이는데 가장 탁월한 거. 과일의 왕 하면 사과입니다. 과일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사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방암 환자, 자궁암 환자 과일식 할 때 사과로만 며칠, 3일 먹으면요,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27년, 28년 동안 봤더니 저도 그렇고, 이 자궁에서 오로 같은 게 쏟아져요. 아기 낳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왜 오로 쏟아지죠. 약간 가래 같은 거에다가 이런 혈액 같은 거 섞인 거, 농들이 주주주주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성 체질이신 분들이 사과 굉장히 보댓게 하시는데, 과일의 왕은 사과입니다. 사과의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 사과산 성분들이 예술입니다. 결석, 담석 녹이는데, 다시 말하면 지방 녹이는 데도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과하고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배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궁경부암 환자들은 배를 종종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에는 자궁경부암 세포를 죽이는, 사과에는 사과산,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이 많은 것처럼 배에는 말락시닉산이 들어있습니다. 말락시닉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궁경부암, 난소암에 있는 염증들, 독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암 환자들은 이 배를 조금 종종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좀 비만하거나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하고 또 피부 미백 효과도 있는데요. 알부틴 등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은데, 배도 속살보다 껍질에 몇 배나 알부틴이나 이런 항암제들이 많이 들어있더라? 자, 한번 보세요. 몇 배? 속보다 겉에 몇 배? 자, 이모님들 배를 내실 때 껍질 절대 까지 말고 주세요. 아셨죠? 배 통째로 주십니다. 껍질채로 드세요. 저희 다 오존수에 세척해서 나갑니다. 과일 세척기에 다 넣어서 나갑니다. 자, 이제 배를 드실 때도 조금 질겨도 껍질채로 드셔볼까요? 자, 그러면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에도 50%나 더 많은 효능이 껍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주된 이유는 껍질에 효능이 살아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6가지 대표적인 이 암세포 때려잡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사과 1번, 2번 배, 말락시닉 어시드가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이나 자궁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보셨고요. 자, 바나나만 나오면 데모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나나 싫다고. 열대과일은 이거 농약도 많이 쳤을 거고 이거 항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암세포 억제 기능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바나나를 꼽습니다. 바나나를. 자, 바나나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볼까요?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이 허기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과일 식할 때 바나나 먹으면 괜찮죠.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식사 대용으로 좋죠. 게다가 드레싱 소스 할 때 바나나를 넣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자, 바나나는 전환성 과일입니다. 이미 수확하면서부터 껍질을 이렇게 따도 과일이 익기 시작합니다. 숙성이 되죠. 왜냐하면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분이 과일 체내에서 합성된 이 에틸렌의 생리작용에 의해서 당으로 변하면서 당도가 점점 전환성 과일이라서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로푸드 할 때 스무디나 피레를 이제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아주 좋을 거예요. 치아씨드하고 함께 스무디가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자, 바나나에 들어있는 이 바나나는요, 껍질까지 먹을 수 있고 요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바나나 껍질 드셔본 적 없으시죠? 잘 익은 바나나 껍질에 굉장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당도도 많고 또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들이 몸에 있는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기 때문에 부종이 있을 때 요럴 때도 바나나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종을 억제할 때. 그리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꼽는 게 바나나라고 합니다. 물론 과일 중에 왕은 사과인데요.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바나나가 그만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에 대한 거부감 조금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트립토판, 칼륨 등의 다량의 미네랄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잘 익은 바나나, 그렇다고 안 익은 바나나 껍질 드시지 마시고요. 아주 잘 익은 애는요, 껍질이 안 까지죠. 그 정도면 스무디나 퓨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스무디가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치아씨드와 함께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바나나에 대한 오해 없어졌으면 좋겠고, 자, 왜 제가 아침마다 오렌지를 먹느냐? 헤스피리딘과 리모노이드가 유방암 세포 증식과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증이시고 여러분들 보면 비타민C 흡수가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비타민C를 조금 영양제로라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렌지즙을 드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비타민C 지금 올게닉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추럴로 돼 있잖아요. 그걸 조금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방암 세포 증식을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오렌지가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오렌지를 계속 먹었더니 암세포가 20% 30% 줄더라. 이런 연구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요법하고 비타민C 뭐 주사요법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가장 좋은 건 과일을 그냥 이 헤스피리딘이나 리모노이드 성분이 많은 오렌지나 귤이나 레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고 심장마비나 뇌혈관을 이 뇌혈관에 뇌졸중이 되는 것들을 예방해 줍니다. 이유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오렌지도 귤도 보니까 껍질에 4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껍질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제주도에는 약 안 친 귤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걸 많이 들여오거든요. 자, 그걸 껍질째로 갈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오렌지나 귤 껍질을 제스트를 이렇게 깎아서 그걸 이제 로푸드 요리에다가 제가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리에 활용하거나 그렇게 드시면 좋은데, 요렇게 헤스피리딘이나 리모노이드 성분이 많은 오렌지나 귤 성분들은 특별히 폐암 환자들, 췌장암 환자들에게 이 독소를 중화시키는데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를 드시는 거에 대한 그 활용도. 자, 5번째. 자, 블루베리. 이제 2가지 남았네요. 블루베리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보라색에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심장병도 예방하고 바이러스와 균을 죽이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주스. 누가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신장결석, 요로결석 환자들. 그 다음에 칸디다 지렴, 자궁에 염증 많고 방광염, 요로감염, 요로결석, 신장결석 환자들이 뭘 먹어야 되냐면 블루베리나 크랜베리 주스를 매일 먹으면 해소가 빨리 됩니다. 예, 여기 나오죠. 요로 건강에 좋고 뇌 기능에 좋고 노화를 막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 5배 이상의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자, 그런데 크랜베리는 칸디다 질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질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새 이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여대생들이요, 칸디다 질염 때문에 무진장 전화 옵니다. 예. 그래서 칸디다 질염이 있는 분들은 크랜베리 주스를 한 2-3달 드시면 싹 해소됩니다. 아셨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고 뇌 기능, 눈의 건강, 이뇨제, 전립선 염증을 없애는 데도 블루베리가 전립선 염증을 없앨 때는 블루베리. 그다음에 요로 감염, 질 감염, 요럴 때는 크랜베리.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회복기 환자나 노인 건강에 필수적이고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정말 채식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버터죠. 예. 아보카도가 굉장히 그런 부드러운 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터 대용으로 아보카도를 좀 쓰세요. 예. 아보카도는 이 전립선암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립선 환자들이 아보카도를 좀 쓰시면 되고 좋고요. 전립선암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요오드를 쓰시고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강암이 있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백내장이나 노안의 눈의 시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보카도를 활용하시면 참 좋은 이유가 바로 루테인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E 성분이 많고 불포화 지방이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글루타티온은 미백 주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가수 비욘세가 미백 주사로 유명한 게 글루타티온 주사죠. 글루타티온 여러분 한 번 맞을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맞으시죠? 그게 바로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리는데 아보카도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보카도가 좋다고 하루에 한 개씩 드신다. 반쪽만 드세요. 지방입니다. 지방. 예,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이 엽산이 뇌졸중을 예방하고 글루타티온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리 강습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관절염 예방하는 데 또 탁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꽈리고추. 예, 고추에는 캡사이신인데 제가 꽈리고추 다음번에 요리 강습 해가지고 몇 개 올라갈 겁니다. 빵하고 쭉쭉 관심 가져주세요. 예,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꽈리고추도 고추 성분도 좋고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를 먹으면 이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견과류, 호두가 치매를 예방하듯이 아보카도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6가지 암세포 때려잡는 6가지 과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